일본 집권 자민당의 중진 의원이 최근 기자에게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핀치 히터, 즉 대타에 불과하다. 재선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불안하다며 스가 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주력하고 선거는 새 총리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왔습니다. 지난달 25일 세 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고 7월 4일 도쿄도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스가 총리는 최근 월간지 인터뷰에서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시기에 대해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어느 시점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9월에는 차기 총리가 될 집권 자민당 총재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선거 전국을 더 요동치게 만드는 요인은 스가 총리의 낮은 지지율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중도 사퇴한 아베 전 총리의 자녀 임기를 물려받아 취임한 그는 코로나19 부실 대응 공무원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장남 문제, 전임자에 비해 빈약한 존재감 등으로 내내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차기 총리를 노리는 가운데 아베 전 총리의 재등판설까지 나오고 있어 스가 총리의 목을 더 조여 오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 초 휴대전화 요금 인하, 디지털화, 규제개혁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었습니다. 외교, 안보, 개헌 등 거대 담론을 언급하지 않았고 전임자의 노골적인 우익 행보를 따르지도 않았었습니다. 처음에는 국민의 평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말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65%를 기록했었던 것을 본다면 분명 최고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33%를 기록하면서 2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기간은 정말 봄처럼 짧았습니다. 취임 한 달도 안 된 지난해 10월 초 스가 총리가 일본 학술회의 신임 회원을 임명하면서 이중 정부의 비판적인 의원 6명을 거부하자 학문 자유를 탄압한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학술회의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단체여서 회원 임명 시 총리 결재가 필요합니다. 당시 유명 언론사 논설위원은 기자에게 새 정권이 정책 추진에 쏟아야 할 힘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학술회의 대응에 허비하고 있다.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방역입니다. 방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스가 정권을 괴롭히고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5인 이상 회식 자제를 요청해놓고 지난해 12월 총리 본인이 8인 회식을 가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비슷한 시기 자민당 중진과 주요 장관들도 잇따라 방역 지침을 어기면서 더 논란이 됐습니다. 그 결과 내각 지지율은 올해 1월 스가 집권 후 최저치인 33%까지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변이 바이러스 창궐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의 4월 조사에서도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40%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분노한 민심은 지난달 25일 홋카이도, 나가노, 히로시마 세 곳에서 실시된 재보선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자민당은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히로시마를 비롯해 세 곳 중 한두 곳에서 승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세 곳 모두 패배를 했습니다. 스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겸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띤 보선 참패로 그의 재집권 가능성 역시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현재 스가 정권이 직면한 문제를 지난 4일 요미우리 신문이 세 개로 압축해서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스가 총리가 첫째로 도쿄도의회 선거 승리, 둘째로 7월 말까지 고령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그리고 세 번째로 도쿄올림픽 성공 등을 통해 재집권을 달성하겠다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셋 중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쿄도 의회는 127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이끄는 지역정당인 도민퍼스트회가 46석으로 가장 많고 자민당이 25석, 공명당이 23석, 공산당이 18석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도의회 다수당이었던 자민당은 4년 전 선거에서 도민퍼스트회에 참패한 것입니다. 당시 압승을 이끌었던 고이케 도지사는 코로나19 방역, 스키지 수산물 시장 이전 등 주요 사안에서 사사건건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이케 도지사는 집권 후 당대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다시 도민퍼스트회 대표로 복귀해 도의회 선거를 진두지휘하면
자민당 의석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일본의 여러 언론에서는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재등판을 원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스가 총리를 더욱 조여오는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달 28일 아베 전 총리가 무적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퇴임 직후 대외 활동을 자제했던 그가 최근 외부 활동을 늘리는 것은 보수파 대표 정치인으로서 자민당 안팎에서 영향력을 가지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민당 총재는 겉으로는 경선을 통해 뽑히지만 사실상 당내 7개 파벌의 합의, 추대 이합 집산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스가 총리 또한 아베 전 총리가 퇴진 의사를 밝히기 전 지난해 주요 여론조사에서 총리 후보로 5위 안에 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자민당 최대 파벌로 의원 96명을 보유한 호소다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호소다파 의원들은 최근 그의 재집권을 거론하며 주요 행사에 앞다퉈 초청하는 상황입니다. 과거 아베 전 총리가 중도 하차했던 이유로 꼽혔던 벚꽃을 보는 모임 관련 의혹, 위궤양 등 건강 문제 등도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연임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많은 일본 정치인들이 아베의 복귀를 원하고 있는데 그가 스가 총리의 연임을 지지한다니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사에서는 이를 두고 당분간 스가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철을 앞둔 상황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거짓말과 빼병으로 도망갔다. 이런 사람이 지지한다고 하니까 더 싫어집니다. 부정을 거듭해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급기야 꾀병을 피우며 도망. 어디까지 세금을 훔쳐갔을지 상상할 수도 없다. 타고난 악인은 없다고 말하지만 이분은 정치 인생을 시작했을 때부터 악인이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총리를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는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이런 당연한 법을 개정하지 않는 걸까? 헌법 개정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라, 아베노마스크 그만 들어가라. 폐병도 있습니다. 꽃놀이도 잊지 말아주세요. 2번이나 중간에 정권을 내다버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지지한다고 말하는 걸까? 아베 신조는 감옥에 갔으면 합니다. 과거에는 아베 씨를 지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 후 아베 씨의 정책은 세금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야스쿠니를 참배하고 우리의 조상의 손을 맞추기도 하는 행위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아베 씨가 왜 자꾸 TV에 나오는 것일까? 그것부터 의문이다. 국회 허위 답변을 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공문서를 변조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합니다. TV에서 발언할 틈이 있다면 과거의 의혹에 대해 하나라도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으면 합니다. 자민당은 영원히 불멸입니다. 자민당이 없었다면 지금의 일본도 없었다. 아베 신조 씨가 다시 돌아오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참 일본도 개판인 것 같습니다. 친아베파와 반아베파로 나뉘어 아베가 사퇴한 지 벌써 꽤 흘렀는데도 지금 스가 총리는 꼭두각시라며 아베의 행동에만 촉을 세우고 있네요. 일본의 행보는 우리 한국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헛소리와 헛질을 남발하던 아베가 그리운 건 사실이네요.